우리는 나이를 숫자로 셉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로 늙지 않습니다. 몸은 회복 능력으로 늙습니다. 같은 45세라도 누군가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누군가는 숨이 차며, 누군가는 밤마다 깨고, 누군가는 깊이 잠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단일까요? 운동일까요? 유전일까요? 물론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있습니다. 밤입니다. 수면입니다. 젊음은 피부 탄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젊음은 세포 회복 속도에서 시작됩니다. 세포가 손상되고 복구되고 다시 기능을 유지하는 속도가 젊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복구 작업의 핵심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에게는 조직 복구, 근육 유지, 지방 대사 조절에 관여합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고 피부 재생은 둔화됩니다. 밤잠이 무너지면 노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곤함은 단순한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피곤함은 회복 실패의 신호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하고 산화 스트레스는 낮아지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조정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화 손상은 축적됩니다. 산화 손상은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는 것은 노화를 가속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게 자야 합니다. 얕은 수면 8시간은 깊은 수면 6시간보다 회복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젊어지는 핵심은 수면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생체 리듬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 리듬이 흔들립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고 코르티솔 패턴이 왜곡됩니다.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면 성장 호르몬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합니다. 회복은 억제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체지방은 복부에 축적되고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지며 피로는 만성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면 구조가 먼저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는 결과입니다. 수면은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염증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저강도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내피를 자극하고 피부 재생을 방해하며 근육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젊음은 낮은 염증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밤이 정리되지 않으면 염증은 꺼지지 않습니다. 젊음은 결국 얼마나 잘 끄느냐의 문제입니다. 밤에 염증을 끄지 못하면 낮에 아무리 관리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텔로미어입니다.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텔로미어는 짧아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증가하면서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세포의 수명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부 관리에 집중합니다. 비싼 화장품, 시술, 보습, 마사지. 그러나 밤이 무너지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콜라겐 합성은 깊은 수면에서 활성화됩니다. 밤을 잃으면 탄력을 잃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로 밤잠만 바꿔도 5년 젊어질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노화를 되돌린다기보다 가속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조절 가능합니다. 밤이 안정되면 호르몬 리듬이 안정됩니다. 염증이 낮아집니다. 혈관 탄성이 유지됩니다.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면역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 변화는 외모보다 먼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부 변화가 외부에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 6개월, 1년. 지속적인 수면 안정은 몸의 기준점을 바꿉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운동 회복이 빨라지고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피부 톤이 맑아지고 감정 기복이 완만해집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적됩니다.
누적된 변화가 5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지는 것은 특별한 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잠을 고치는 순간 몸은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회복이 돌아오면 시간의 흐름은 완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제를 확인했습니다. 노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밤잠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수면이 복부 지방과 연결되고, 왜 인슐린 저항성과 이어지며, 왜 피부 탄력과 직결되는지. 겉으로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합니다. 낮은 활동과 소비의 시간이고 밤은 복구와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 전환을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몸을 깨웁니다. 낮 동안에는 인슐린이 에너지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밤이 깊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리듬이 정확할 때 우리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이 정교한 교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먼저 복부 지방을 보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밤에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인슐린 분비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쉽게 올라가고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수면의 질 저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지방 분해 효율도 떨어집니다. 지방은 더 쉽게 쌓이고 더 어렵게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즉, 덜 잤을수록 더 배고프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입니다. 밤잠이 무너지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더 많이 먹도록 설계됩니다. 이제 피부를 보겠습니다. 피부는 하루 종일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낮에는 방어에 집중하고 밤에는 복구에 집중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콜라겐 합성이 활성화되고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혈류가 안정되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손상된 조직이 복구됩니다. 그러나 수면이 얕거나 자주 깨면 이 복구 시간이 단축됩니다. 활성산소는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고 염증 반응은 길어집니다. 그 결과 잔주름이 늘고 탄력이 감소하며 피부톤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영향은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세포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근육입니다. 수면은 단백질 합성과 회복에도 관여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은 더디고 근육 성장 효율은 떨어집니다. 근육 통증이 오래가고 체력 회복이 느려지며 근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장 호르몬의 자연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 감소 속도는 수면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잘 자는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해도 더 빠르게 회복하고 같은 나이에도 더 탄탄한 체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복부 지방이 축적됩니다. 염증이 높아지고 피부 재생이 지연되며 근육 회복이 감소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물학적 나이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수면이 안정되면 호르몬 리듬이 정렬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지방 축적은 줄어들고 염증은 낮아지며 콜라겐 합성과 근육 회복이 정상화됩니다.
노화의 속도는 완만해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반복되며 누적됩니다.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불균형이 장기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수면은 그 불균형의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우리는 운동과 식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밤이 정리되지 않으면 낮의 노력은 절반만 작동합니다. 밤은 회복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흔들리면 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노화 속도를 바꾸는 핵심 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몬 리듬이 무너지면 복부 지방이 늘고 피부 재생이 둔화되며 근육 회복이 느려진다는 구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밤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가? 노화를 앞당기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침 햇빛은 시계를 맞추고 밤의 어둠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밤에도 낮처럼 밝은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실내 조명,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 특히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수면 단계 전환을 정밀하게 조율합니다. 밤 10시 이후 강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됩니다. 깊은 수면 진입이 늦어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 구간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충분히 잤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무겁고 낮에 집중이 흐려지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의 밀림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기상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침 시간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체 시계를 고정하는 기준점은 기상 시간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도 달라집니다. 주중에는 6시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10시에 일어나는 패턴은 작은 시차, 적응을 매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수면과 렘 수면 배열이 불안정해집니다. 호르몬 분비 타이밍이 흐트러지고 코르티솔은 밤에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체지방 축적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의 과식입니다. 저녁 늦게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은 밤에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혈류는 위장으로 몰리고 체온은 올라가며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깊은 수면은 체온이 내려가야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체온이 높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듭니다. 또한 야식은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밤중 혈당이 오르내리면 미세각성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면 구조는 이미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효과일 뿐 정상적인 수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하고 밤 후반부의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은 얕아지고 다음날 피로는 누적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은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잠들어도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은 줄고 렘 수면은 불안정해집니다. 감정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음날 예민함과 피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낮의 활동 부족입니다. 깊은 수면은 낮에 충분한 에너지 사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체온이 충분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깊은 수면 진입이 약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밤은 얕아지고 밤이 얕아질수록 다음날 움직임은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노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각각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동하면 수면 구조는 무너집니다.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불규칙한 기상이 리듬을 흔들고 야식이 체온을 올리고 알코올이 렘 수면을 깨고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유지시키고 활동 부족이 깊은 수면을 줄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호르몬 축 전체의 교란입니다. 호르몬 축이 흔들리면 대사가 흔들리고 대사가 흔들리면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증가하고 피부와 혈관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노화를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밤 조금씩 무너진 구조가 몇 년 후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구조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졌고 반복을 바꾸면 리듬도 바뀝니다. 생체 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일정한 기상시간, 저녁빛 감소, 늦은 음식 조절, 스트레스 정리, 낮에 활동 증가. 이 기본 원칙만으로도 수면 깊이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빛, 불규칙한 기상시간, 야식, 알코올, 스트레스, 활동 부족. 이 요소들이 수면 구조를 무너뜨리고 호르몬 리듬을 교란하며 결국 노화 속도를 앞당긴다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수면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야지라고 결심한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수면은 결과입니다. 낮과 저녁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밤을 바꾸기 위해 하루 전체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점은 기상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을 먼저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말도 예외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생체 시계는 반복을 통해 고정됩니다. 기상시간이 일정해지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밤 졸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빛을 보십시오. 가능하면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흐린 날이라도 실외 빛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침 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코르티솔을 정상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 아침 코르티솔 상승이 있어야 밤의 하강도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낮의 활동입니다. 깊은 수면은 낮의 에너지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을 하십시오. 격렬할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체온이 충분히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가야 깊은 수면 진입이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각성 물질의 차단 시점입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오후 늦게 섭취하면 밤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최소 취침 6시간 전에는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인은 졸림을 가릴 뿐 피로를 없애지 않습니다. 밤의 깊이를 위해서는 낮의 각성 유지 전략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빛 환경의 재설계입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조명을 낮추십시오. 백색광 대신 따뜻한 색 조명을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십시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가능하면 취침 1시간 전에는 멀리 두십시오.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분비됩니다. 빛을 줄이지 않으면 호르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의 타이밍과 구성입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식은 피하고 지나치게 당분이 높은 음식은 줄이십시오. 혈당 변동은 미세각성을 유발합니다. 밤은 소화의 시간이 아니라 복구의 시간입니다. 위장이 쉬어야 몸 전체가 쉽니다. 여섯 번째는 긴장을 낮추는 전환 의식입니다. 바로 침대에 누워 잠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뇌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종이책 읽기,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 루틴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낮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며 소음은 최소화하십시오. 침대는 수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업무를 하거나 영상을 보는 습관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이라는 조건 반사가 필요합니다. 8번째는 밤중 각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중간에 깨어났을 때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간을 계산하는 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잠시 일어나 어두운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다시 눕는 것이 낫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수면 연합을 강화합니다. 9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수면은 하루 실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주 이상 반복해야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초반에는 피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이 정렬되기 시작하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낮 집중력이 선명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침 심박수가 안정되고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운동 회복이 빨라지고 감정 기복이 완만해집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적됩니다. 밤은 가장 강력한 재생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되돌리는 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구조를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피부가 아니라 세포, 기분이 아니라 회로, 하루가 아니라 나이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혈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층으로 혈류를 조절하고 염증을 통제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상승하며 혈관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수년이 아니라 수주 단위로도 관찰됩니다. 반대로 깊은 수면이 회복되면 내피 기능이 개선됩니다. 혈관 확장 반응이 정상화되고 야간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밤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디핑 패턴이 복구되면 심혈관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야간 회복이 매일 반복될 때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뇌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 수액의 흐름이 증가하며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은 낮 동안 축적된 대사 부산물을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깊은 잠이 충분할 때 기억은 재배열되고 감정은 정리되며 신경회로는 안정화됩니다. 전전두엽의 통제 기능이 강화되면 충동성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정교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삶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면역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재조정됩니다.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과 염증을 통제하는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저강도 염증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는 노화의 가속장치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은 염증 지표를 낮추고 면역 반응을 효율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복의 방향성입니다. 수면이 망가지면 변화는 빠르게 나빠집니다. 하지만 회복도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됩니다. 일관된 기상시간, 충분한 아침빛, 저녁빛 차단, 규칙적 활동, 안정된 침실 환경. 이 기본 구조를 2주, 4주, 8주 지속하면 생체 지표가 서서히 이동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기초 체온 리듬이 뚜렷해지고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며 피부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화장품이나 보충제로 얻는 변화와 다릅니다. 구조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수면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개입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극단적인 결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은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생리를 바꾸고 생리는 결국 시간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신체는 매일 밤 내부에서 재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호하는 것, 방해하지 않는 것,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